자, 창의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칭찬거리는 칭찬하는 사람이 찾아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더러 어떤 학부모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칭찬이 좋은 건 알겠는데요. 칭찬을 자꾸 많이 해주라고 하는데요.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죠. 뭔가 잘해야 칭찬을 하죠. 매일 못된 짓만 하고 못된 특성만 나타내 보이는데 그런 걸 칭찬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창의성의 원리에 비춰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생각과 의식을, 즉 마인드를 좀 바꿔야 돼요. 자, 이 칭찬, 이렇게 바람직한 행동, 좋은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과 장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전교에서 성적 1등 했다. 공부를 잘했죠. 어떻게 보면 잘한 거죠. 아, 얘 너 1등 했다고 해서 막 칭찬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제가 저 1등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학업 스트레스를 받았겠구나.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이기는 하고는 있지만 마음의 상처가 있겠구나. 더 좋은 성적, 부모님들이 더 잘하라고 그런 요구와 기대에 못 이겨서 혹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전교에서 성적 1등을 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졌을까. 이 상담자의 상담을 전공하는 상담자의 눈에는 그게 상당히 걱정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참 잘생겼다. 잘생긴 외모가 사람에 따라서는 느끼한 외모로 보일 수도 있죠. 잘생겼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거꾸로 보면, 반대 시각에서 보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되게 다정다감하고 또 이렇게 타인을 잘 배려하는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보면 우유부단해요. 이렇게 노 해야 될 때 딱 노라고 얘기를 못 해요. 또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고요. 아주 정리정돈을 잘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또 반대 시각에서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좀 고리타분해요. 좀 보수적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고 자살을 선택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억적같이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돼요. 내 힘들다 거꾸로 읽어보세요. 다들 힘내가 돼요. 내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사람의 잘한 행동과 좋은 특성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칭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칭찬의 내용은 칭찬하는 사람의 안목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창의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자녀의 숨어있는 가능성을 찾아내거나 자녀의 특성이나 행동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세운다. 이걸 좀 또 다르게 보면, 얘는 뭔가 권위에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자기 주장이 철저한 아이구나.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거죠. 또 친구들을 무시하고 잘난 척한다. 이거는 뭔가 이 아이가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간절하구나. 너는 이렇게 친구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잘난 척하니? 이렇게 꾸중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그렇게 다르게 보면, 좀 생각을 바꿔보면은 너는 참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간절하구나.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그게 칭찬이 되고 큰 힘과 용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 놈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이것도 또 뒤집어서 보면, 공부를 안 하고도 성적을 그 정도 유지하니 넌 참 대단한 아이구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칭찬할 거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우리 교육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교수님, 우리 반에요. 얘가 주의가 산만하고요. 잠시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부담스럽게 막 교실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요. 그때 잠시지. 응? 아무래도 제 ADHD 아동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그 아이의 그런 행동을 나쁘게 보고 계시는군요. 나쁘게 보다 보니까 자꾸 아이에게 질책을 하고, 그죠? 꾸중을 하고, 뭘 못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너는 애가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니, 너는 애가 이렇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부산스럽게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너는 다방면에 흥미가 많구나. 그래서 여기도 끼웃, 저기도 끼웃 하는구나. 참 너는 여러 방면에 흥미가 참 많은 아이구나. 야, 그 많은 흥미를 어느 한 곳에 내가 딱 집중하면, 야, 너 큰일 낼 애다.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게 되면요. 그걸 일관성 있게 교사가 그런 눈으로 아이를 바라봐 주고 그렇게 훈육을 하면 아이가 알게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이 원하는 쪽으로 행동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찾아보면 칭찬거리는 많이 있다는 거.